안녕하세요. 바이블룸의 김지훈입니다. 우리 이번에 챕터 7 대명 전미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감이라는 단어, 또한이라는 뜻이고요. 미츠베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히는 선입파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아흐에서 보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원래 후음 소리가 발음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끝에 내야 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입파타로 발음하기 편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음이 마지막 글자에 올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미츠베아는 재단이라는 뜻이고요. 땀 하면서 피라는 뜻이고요. 미시파트라고 해서 공의라고 하고요. 또 규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인 에인에서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비슷하게 다른 반대 의미로 애쉬라고 해서 무엇이 있다 요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캐세프가 있죠. 이건 은이라고 하는데 돈도 됩니다. 돈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폐 하면 입인데 이거는 절대형이고 연기형 같은 경우에는 피라고 해서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 다음에 헬레크 하면은 목 분깃이라고 하죠. 뭐 그 땅을 분깃으로 나눈다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카보드 하면은 영광인데 이게 사실은 형용사 카베드랑 같은 뭐 동사도 마찬가지지만 카바드, 카보드, 카베드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무겁다, 무거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은 이제 무겁게 바라보고 무겁게 있고 이제 무게감이 있다 뭐 이제 중압감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한번 서론으로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에는 단어 끝에 붙는 대명사가 있는데 이를 대명전미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외워주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른다. 대명전미사는 명사, 동사, 전치사에서 사용되며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라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사에서 의미와 대명전미사가 붙었을 때 의미와 동사에서 대명전미사가 붙었을 때 의미와 전치사에서 붙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아직 동사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명사와 전치사에 대한 대명전미사를 배울 겁니다. 이 대명전미사는 그 횟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로 외워야 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형태, 우리가 형태를 알아야지 대명전미사를 알겠죠. 대명전미사는 연기형의 단수와 연기형의 복수에 붙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기형 단수와 연기형 복수에 붙는데 이 두 가지 형태는 모두 외워야 하며 인칭 대명사와 대조하여 외우는 것이 좋다. 보면 아니 1인칭, 2인칭 남성 단수 아타, 아트, 후, 히, 아나크누, 아템, 아텐, 햄마, 헨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인칭 공성 단수, 연기형 단수에 보면은 이가 되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2인칭 남성 대수 아타는 에카가 되고 이거는 이제 에카라고 일단 하는데 이제 무성셰바입니다. 그다음에 에크가 이제 2인칭 여성 단수고요. 오 아니면 후가 있죠. 요 두 개 다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3인칭 남성 단수가 되고요. 아흐가 되거나 아니면 아가 될 경우 3인칭 여성 단수. 그다음에 에누 같은 경우에는 1인칭 공성 복수가 되고요. 에캠 하면은 2인칭 남성 단수. 에캠. 에켄 하면은 2인칭 여성 복수. 그다음에 마암 아니면 햄이라면 3인칭 남성 복수고요. 안 아니면 헨 같은 경우에는 3인칭 여성 복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카 에크 오아 에누 에캠 에켄 암안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좀 좋겠죠. 이거 빠르게 해야 돼요. 이 에카 에카 오 아흐 에누 에캠 에켄 암안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야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 연경인데 요게 우리 공, 에, 아트, 오트
에서 이 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여기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는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뒤에 모음까지 오니까 좀 더 짧아지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암기할 때는 도움이 되겠죠. 암기할 때. 그래서 잘 해주시면 좋겠고 처음에 아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카 아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 에하 에누 에캠 에켄 에헴 에헨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에카 에크 오 아흐 에누 에켐 에켄 암안 아이 에카 아이크 아브 아야 에누 에켐 에켄 엠 에헨 이렇게까지 외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명사에 대명점미사가 붙는 경우는 반드시 명사에 연계형을 붙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연계형 복수, 연계형 단수 이렇게 붙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다음에 대명점미사가 명사에 붙을 경우에는 소유격으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너의, 그다음에 그의, 그녀의, 우리의, 너희의, 그들의, 그녀들의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다음에 3인칭 연계형 복수 3인칭 여성 단수는 아이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힐액이 있다는 거죠. 보라색처럼.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요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합니다. 연계형 단수 1인칭 공성 복수와 연계형 복수 2인칭 남성 단수, 2인칭 여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 1인칭 공성 복수는 액센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센트가 어디에 있냐 한번 보면 요거는 중요해서 제가 일부러 액센트를 표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꼭 체크해 놓으셔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이걸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거 이 액센트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액센트가 때문에 모음 위치랑 자음 위치가 항상 바뀌잖아요. 그 모양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은 항상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태론적으로 이해했으면 실제적으로 명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까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3인칭 남성 명사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따바르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바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가 있는데 연기형이 되면 아가 되죠. 왜냐면 강세가 빼앗기고 강세가 빼앗겼으니까 폐음절, 이음절, 이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절이 나눠지니까 이음절은 강세가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이다 해서 파타가 오는 거고요. 강세에서 멀어진 개음절의 모음은 쉐바다라고 하면서 우리 액센트 법칙 우리 기억하시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 1인칭 공성 단수가 뭐였어요? 이였죠. 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세가 여기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할게요. 1, 2, 3이죠. 강세가 있으니까 강세 바로 앞에 있는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이다. 그 다음에 강세에서 멀어진 개음절의 모음은 쉐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강세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세 바로 앞에 있는 폐음절인데 강세가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제가 알기로는 요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게 휴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강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절이 빨간색으로 체크 강세를 해볼까요? 강세가 있고 음절을 나누고 1음절, 2음절, 3음절이니까 강세 바로 앞에 있는 2음절은 이렇게 되고요. 강세에서 멀어진 것은 쉐바가 된다. 여기도 강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1, 2, 3음절이고 3음절 바로 앞에 개음절, 2음절이 개음절이니까 강세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장모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세에서 멀어진 1음절은 쉐바가 되고요.
이것도 3인칭 여성 단수도 마찬가지죠. 강세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1음절, 2음절, 3음절 있고 3음절 바로 앞에 개음절이 있으니까 강세 바로 앞에 있는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이다. 그 다음 강세에서 멀어진 개음절의 음절 모음은 쉐바다. 이거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사실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1음절, 2음절, 3음절. 그래서 강세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개음절이고 그래서 장모음, 강세에서 멀어졌으니까 쉐바가 되구나.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 자음을 두 개 먹는 거죠. 중전미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은 중전미들은 항상 강세를 가지게 됩니다. 강세를 얘네들이 가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폐음절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강세에서 멀어졌으니까 쉐바가 되고 똑같이 여기가 폐음절이 없는 악센트 폐음절이 없는 강세가 없는 폐음절은 단모음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음절도 멀어졌으니까 쉐바가 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해서 여기 바로 앞에 액센트 바로 앞이니까 개음절이죠. 그러니까 장모음이 되고 1음절 같은 경우에는 강세에서 멀어졌으니까 쉐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볼까요? 데바라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같이 적어주면서 적어드리면서 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 다음에 에누 여기 강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캔 그 다음에 여기는 암을 썼고 여기는 안을 썼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인칭 공성 다수의 연기형 복수니까 아이죠. 데바림인데 복수 연기형 같은 경우는 디베레가 되죠. 디베레. 그래서 아이가 돼서 여기에 붙어 보니까 강세가 여기에 생기죠. 그래서 음절을 나눠 보니까 여기 1음절, 2음절, 3음절. 강세 바로 앞에 있는 2음절 같은 경우에는 개음절이니까 장모음이 되는 거고요. 1음절 같은 경우에서는 강세가 멀어졌으니까 액센트가 거기에 찍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인칭 연기형 복수의 2인칭 남성 단수죠. 보여서 그럴까요? 에카 이렇게 해서 강세가 여기 찍히게 됩니다. 강세가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누면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입니다. 네, 3음절, 4음절. 그래서 강세 바로 앞에 있으니까 2음절 같은 경우에는 개음절이고 그래서 장모음이 되고 장모음에서 멀어졌으니 액센트에서 멀어졌으니까 1음절 같은 경우에는 쉐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크 저 2인칭 여성 단수 연기형 복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붙고 액센트가 여기 있죠. 액센트가 여기 있고 음절을 나누면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2음절에 액센트 바로 앞에 있는 거는 개음절이니까 개음절이니까 장모음으로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음절 같은 경우에는 액센트가 해서 멀어졌죠. 그래서 개음절에서 장모음이 쉐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3인칭 남성 단수 같은 경우는 아브죠. 그래서 요렇게 나올 수 있다. 강세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1음절, 2음절, 3음절. 그래서 여기 2음절은 장모음이 되고 1음절 같은 경우는 쉐바가 되고 그 다음에 3인칭 여성 단수 같은 경우는 에하가 되죠. 액센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액센트 바로 앞에 있는 개음절, 2음절 같은 경우에는 장모음이 되고 1음절 같은 경우에는 액센트에서 멀어졌으니까 쉐바가 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에누 같은 경우 이건 1인칭 공성복수 에누는 여기에 강세가 있죠. 여기에 강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절을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이 되는데 4음절에 액센트가 있고 액센트에서 2음절은 액센트 바로 앞에 있는 개음절의 모음이니까 모음은 장모음이고 그래서 바타가 카메츠가 되는 거고요. 1음절 같은 경우에는 쉐바, 먼게 쉐바가 되는 거죠. 강세에서 멀어진
개음절의 모음은 쉐바가 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중 중정미라고 했죠. 중정미 같은 경우는 액센트가 여기 다 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쉐바인데 히렉 쉐바 이거 배웠었죠 우리. 쉐바는 히렉 쉐바로 바뀐다. 그래서 디베레캠 디베레켄 디베레햄 디베레헨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나만 보기 좀 아쉬우니까 여성명사 또 한번 보면은 토라인데 이제 토라트 공에 아트에서 토라에서 이거 없어지고 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티 하면은 요 카메치죠. 강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말고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1음절, 2음절, 3음절이 되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2음절 같은 경우에는 개음절이고 그러면 장모음이 되고요. 토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장모음이라서 언터처블입니다. 건들지 못해서 그냥 토 그대로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죠. 이것도 사실 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지가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쉰다는 표시입니다. 발음을 좀 쉬어서 정확하게 발음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2, 3 그래서 여기 휴지 발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발음해주면 되는 거고 1, 2 원래는 폐음절인데 휴지 발음해줘야 되니까 3음절로 발음해주 그 개음절인 장모음으로 발음을 장모음 폐음절이지만 장모음으로 이제 발음을 해주고 1음절 같은 경우에는 순장모음이니까 언터처블. 에카니까 여기 강세가 있고 1음절, 2음절, 3음절인데 여기 강세 바로 앞에 있는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이다 해서 장모음을 했고요. 1음절은 순장모음이니까 패스. 건들지 않습니다. 여기도 강세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대로 있고 아흐 같은 경우에도 1음절, 2음절, 3음절이 그대로 있고 2음절도 당연히 카메치가 된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에누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4음절이죠. 총 1, 2, 3, 4음절. 그래서 3음절 같은 경우에는 2음절 같은 경우에는 개음절이고 액센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장모음이고 1음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장모음이라서 건들지 않습니다. 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센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음절, 2음절이죠. 2음절은 폐음절이니까 액센트가 없는 폐음절은 단모음이다. 그래서 파타흐가 오게 된 거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적용입니다. 똑같은 적용이요. 이제 연계형 복수를 보면은 공의 아트오트니까 오트죠. 그래서 토라에서 이거를 이제 지우고 토로트가 되죠. 여기서 강세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사실 다 토로 이게 순장모음이죠 둘 다. 그래서 다 건들진 않아요. 여기도 토로 강세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그대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면 앞에 있는 형태를 잘 외워주시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쇄골 연계형 명사에 대명전미사가 올 경우가 되는데 요 쇄골 대명사에서 연계형 원래는 단수 연계형도 멜레크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미사가 붙는다. 이거는 이제 원시 모음이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원시 모음은 뭐예요? 말, 레, 크. 요게 원시 모음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말이잖아요. 말키. 그래서 나의 왕 이런 식으로 뜻이 되겠죠. 말레카도 마찬가지예요. 말레 크인데 여기 이제 꼬리형이니까 키에서 쉐바가 되고 카가 돼서 말레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케크 되죠? 에크니까 적을까요?
이 에카 에크가 되고, 그다음 말레케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폐음절과 요렇게 나눠서 폐음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이음절 이음절이 되는 거 보이시죠? 강세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근데 뭐 그대로 쭉쭉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시모 이제 쇄골명사 같은 경우에는 원시모음을 살려야 되다 보니까 요거를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케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살려준다. 복수형 같은 경우에도 말레캔데 여기다 에에다가 이제 아이 그다음에 에카 여기 강세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은 이게 또 쇄골명사가 조금 애매한 게, 복수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명사처럼 바뀌어요. 그거를 또 따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외워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쇄골명사는 요거 연계 단수 절대형과 연계형이 같다.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미사가 붙으면 원시 모음이 살아난다. 복수 절대형과 연계형은 일반 명사 변화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액센트 법칙을 적용해 주시면, 요거는 이제 복수 같은 경우는 액센트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외우셔서 요거는 이제 번역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불규칙 명사에 대명 전미사가 붙을 경우에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불규칙 명사 같은 경우가 외워야 되는데, 그 불규칙 연계형 명사에다가 그냥 대명 전미사만 붙이면 됩니다. 거기다가 액센트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막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불규칙 연계형을 만약에 외웠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따라오실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캡처하셔서 가끔씩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하시면서 보시면 좋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명 전미사에 전치사가 붙을 경우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전치사에도 대명 전미사가 붙습니다. 근데 전치사의 단어에 따라서 어떤 대명 전미사는 단수, 우리가 연경, 복수, 연경, 단수가 있었잖아요. 연경 단수 그게 아니라 단수 형이 붙을 때도 있고, 복수 전미사가 붙을 때도 있다. 복수형의 전미사가 붙을 때도 있고, 그냥 아예 변형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수를 붙는 게 레, 이제 배, 그다음에 액트, 그다음에 또 액트인데 이건 함께, 이고요. 이것도 함께죠. 임이니까 함께, 안에, 그다음에 레, 누구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에다가 대명 전미사 1인칭 공성 단수가 붙이면 이잖아요. 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카가 되니까 레카, 너에게, 그 다음에 락, 원래는 에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2인칭 여성 단수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 제가 적어놨는데 형태가 바뀐 거 볼 수 있는데, 명사일 때는 에크인데 전치사일 때는 아크가 됩니다. 요 형태 기억해 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치사일 때는 아크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아크, 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흐가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강세는 있어요. 라누, 그 다음에 캔, 그 다음에 햄, 헨, 이렇게 그대로 붙는다는 거 보시면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뭐 여기는 암을 넣는 거고 그런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전미사가 붙을 때 어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원래는 이중점이 없죠. 근데 전미사가 붙는 다음에 이중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at와 at 똑같은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동음이의어라는 거 하죠. 우리가 동음이의어. 그래서 함께 et는 함께라서 제가 이걸 외울 때 et와 함께 at ot 하면은 을을이거든요. ot를 네 외우기식이 편하게 et와 함께 ot를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변형된 형태가 올 경우인데 캐와 히브리어 전치사 캐 있죠. 캐와 그다음 민은 변형된 형태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카모라는 캐는 카모라는 게 오고 민 같은 경우에는 민매가 옵니다. 한 번 더 쓰이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쓰인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도 되는데 니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붙였고 카, 그다음에 후, 하, 누, 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카가 되거든요. 카. 그래서 카캠, 카켄, 카햄, 카헨 이런 식으로 되고요. 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1인칭 공성 복수까지만 민이 옵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형태가 똑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문맥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에 대해서 3인칭 남성 복수 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1인칭 공성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걸 번역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캠 같은 경우에는 2인칭 남성 복수, 2인칭 여성 복수 같은 경우는 캠이죠. 그래서 미가 그대로 민에서 캠이 붙은 것 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왜 매가 됐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원래는 민인데 여기 이중점이 찍힌데 이중점을 후음에 찍을 수가 없으니까 모음보상으로 햄이 된 거죠.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자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복수 전치사에 붙는 대명 전미사가 있습니다. 대충 R, L, 아하레, 그 다음에 리프네, 뭐뭐 앞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타하트, 뭐뭐 아래에, 뭐뭐 후에, 뭐 이런 뜻입니다. 요구에서는 복수 전미사가 연경 복수에 붙는 전미사 있잖아요. 뭐 따라가서 아이, 그 다음에 에카, 여기 강세가 여기 있고요. 아이크, 여기도 강세가 여기 있고, 아브가 되고, 에하, 강세 여기 있죠. 에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캠, 에캠, 에켄, 에햄, 에헨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이제 뒤에다가 전미니까 뒤에다 붙이면은 R은 뭐뭐 위에, 그래서 나의 위에, 너의 위에, 너희의 위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L은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나이를 하게 너에게. 아하레 같은 경우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뒤에도 되는 뜻이거든요. 나 뒤에, 내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리프레는 앞이라는 뜻이니까 내 앞에. 그 다음에 타하트는 뭐뭐 후에 뒤에라니까 뭐 뒤에, 나 뒤에 뭐 이런 식으로 그 후에 뭐 시간에 뭐 이제 앞에 그 대명사니까 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제 번역을 해주시면. 네, 요것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 형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형태가. 이게 제가 옛날에 히브리어를 처음 배웠을 때 형태를 빠져먹고 그냥 귀찮아서 외울 게, 안 그래도 초급 단계는 사실 외울 게 많잖아요. 안 그래도 외울 게 많은데 또 외워야 되냐 이러면서 안 하고 갔는데 결국엔 동사에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명사와 이게 좀 다른 게 전치사랑 뭐 당연히 안 외우면 번역이 안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이거 안 외우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야매로 처음에 하려다가 낭패를 보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완벽하게 이걸 외우신다. 이게 요런 이 명사 어떻게 변형돼, 이거를 액센트 퍼치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를 둘째 치더라도 요 형태 완벽하게 외우시고 오셔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소유를 나타내는데 이제 아인, 에인 있고 그 다음에 애쉬를 사용합니다. 요 두 개는 이제 무엇이 없다. 애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치사 레와 함께 사용하여서 소유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애인 리 하면 나에게 없다. 애쉬도 마찬가지겠죠. 애쉬리 나에게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존재와 비존재를 표현한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대상이 없다, 있다는 이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유도 표현하지만 뭐 존재 자체도 표현을 한다. 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어 아인과 애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없는 문장, 동사가 없는 문장을 무동사절 혹은 명사 문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부정어로도 부정어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인과 아인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분사가 따라와서 이 명사 문장인데도 동사처럼 번역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걸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대명사미사는 진짜로 많이 쓰입니다. 정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외워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안 했다가 낭패를 봤잖아요. 진짜로 낭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낭패를 보시지 말고 꼭 암기해서, 이게 처음에는 안 익숙해서 힘듭니다, 잘 안 따라와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습 문제와 강독을 하시다 보면서 점점 익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법학자가 될 거면은 이제 진짜 히브리어를 완전 전공하면서 문법학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무조건 필수로 암기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시면 천천히 눈에 익히시면서 연습 문제와 강독을 하시면서 익히시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어로 외우는 거 별로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외우는 게 많습니까? 하는데 다른 언어에 비하면 정말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언어를 몇 개 더 공부하고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만큼 외울 게 없는 건 사실 잘 없어요. 이해력이 제일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급 단계니까 당연히 초급 단계에서만 잘 따라와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 문법 시간이 끝나고 또 연습 문제 꼭 강독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더 정확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성경의 그 참 의미를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또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익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익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더 원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